순서상과 좌표를 왜 배우는지부터 먼저 이해를 하면 좋겠는데요. 순서상과 좌표를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위치를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고요. 위치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의문을 가지면서 선생님 영상을 같이 봐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위치를 나타낼 때 지금까지 배운 것이 수직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수직선은 이렇게 생겼고요. 가운데에 기준이 되는 0이라는 원점이라는 녀석이 있었고요. 오른쪽으로 한 칸 가면 1, 2, 3 이렇게 해서 숫자가 계속 커지는 오른쪽 파트가 있었고요. 왼쪽 파트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즉 왼쪽으로 끝까지 가는 이쪽 파트가 있어서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과 왼쪽을 나타내는 수직선 그래프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여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파리가 한 마리 있었는데요. 파리가 이렇게 날아왔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점에 딱 파리가 앉았다, A점에 앉았다. 그러면 우리가 파리 어디에 앉아있니? 라고 물으면 A점에 앉아있죠? 라고 얘기할 텐데 수학적으로는 정확하게 기호와 숫자로 나타내겠죠. 그럼 기호로는 A 이렇게 쓰고요. 오른쪽에 세 칸에 원점이 세 칸에 앉아있어요를 A 3이에요. 파리는 지금 A의 3에 점 A의 3이라는 위치에 앉아있어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위치를 수학적으로 다른 말로 좌표가 A3이에요.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했답니다. 파리가 다시 날아서 B점으로 갔을 때는요. 파리의 위치는 어디 있죠? 하니까 이제 B의 위치에 있고요. 이 위치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호로 표시하고 읽을 때는 원점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두 칸만큼 가 있네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파리를 잡으려고 파리채를 휘둘렸는데 파리가 그 사이에 퐁 뛰어서 여기 C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리는 어느 위치에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C점으로 갔는데 벌써 C점은 원점으로부터 왼쪽 한 칸으로 해서 요 위치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요것을 C의 위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좌표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좌표라는 것은 위치를 정확하게 숫자와 기호로 나타내기 위한 용어에 불과하구나. 좌표라는 게 별게 아니고 위치를 나타내기 위한 건데 숫자와 기호로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안 되면 파리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파리가 이제 위아래를 왔다 갔다 하는 파리가 한 마리 있다고 하겠습니다. 파리처럼 생겼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파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파리가 A점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A점의 위치는 얼마가 될까요? 하니까 파리는 A점에 있는데 위로 한 칸이라 이렇게 나타내겠어요. 근데 파리를 휘둘렀는데 파리가 약하게 빨라서 3으로 갔어요. B점으로 갔네요. 현재 파리의 위치를 물어보면 B의 3 위로 3칸이에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리를 다시 휘둘렀더니 파리가 피하기 위해서 아래로 쏙 내려가 버렸습니다. C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파리가 현재 위치는 C고 마이너스 2 이렇게 파리의 위치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이쪽 파리는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파리였고 이쪽 파리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파리였습니다. 그런데 파리가 이제 진화를 해서 왼쪽과 아래쪽으로도 왔다 갔다 하면서 위와 아래도 왔다 갔다 하는 파리로 진화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걔네 위치를 표시하려니까 이제는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수직선과 이 상하로 왔다 갔다 하는 수직선을 함께 표시해 줘야만 정확하게 파리의 위치를 나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를 결합할 때 어떤 친구는 말이지 난 1을 좋아하니까 여기 0이 있고
1인데 여기는 말이야. 높이로 따지면 요 점하고 일치를 시키겠어. 이런 친구가 있었고요. 어떤 친구는 아니야, 그건 너무 이상하잖아. 여기가 좌우로 원점에서 했으면 상하로도 원점인 즉 1, 마이너스 1이고 1, 마이너스 1인 요 점을 기준점으로 해야지 왜 이렇게 기준이 달라. 그래서 좌우로도 원점으로 상하로도 원점인 그 점을 기준으로 해서 축을 만들어야지, 좌표를, 그림을 그려야지 위치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로 서로 토론을 벌이다가 최종적으로는 그래, 여기 좌우로도 기준점, 상하로도 기준점, 요 원점에 해당한 이 녀석이 서로 겹치게 만들어야지 정확하게 왼쪽으로 몇 칸, 오른쪽으로 몇 칸, 위로 몇 칸, 아래로 몇 칸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데 모든 사람의 의견이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좌표를 나타낼 때 축을 이렇게 만들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X 이렇게 있고요. 좌우를 나타내는 요 축이 있고요. 좌우를 나타내는 축을 X축으로 약속했답니다. 그래서 여기 원점을 기준으로 왼쪽은 좌측이 되겠고요. 오른쪽은 우측이 되겠고요.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상하를 나타내는 축은 Y축이라고 약속했고요. 그래서 위쪽은 상이 되겠고요. 아래쪽은 하, 이렇게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파리가 이 주위를 날아다닌다고 생각해 봤을 때, 아까는 파리가 요 위에 있거나 요 위에 있었는데 이제 파리가 진화를 해서, 그럼 파리가 슉 날아와서 여기 A점에 있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게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아까는 왼쪽으로 몇 칸, 오른쪽으로 몇 칸만 하거나 위로 몇 칸, 아래로 몇 칸 하는 파리만 있었는데 이제 좌우와 상하를 모두 움직일 수 있는 진화된 파리가 나타나서 우리도 진화된 위치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점을 보니까 오른쪽으로는 두 칸을 간 것 같아. 두 칸을 갔고, 위쪽으로는 하나, 둘, 세 칸을 가서 세 칸을 갔다. 이렇게 표시를 해서 어떤 친구가 있다가, 야, 그러면 A의 위치는 위쪽으로 세 칸, 위쪽으로 하나, 둘, 세 칸이고, 오른쪽으로는 원점 기준으로 해서 두 칸. 이렇게 표시하면 어떨까? 이 친구는 그러니까 Y축, 즉 상하를 먼저 쓰고, 오른쪽 왼쪽으로 하는지 좌우를 나중에 쓰자고 주장을 했고요. 기준점은 항상 원점으로부터 출발, 이렇게 하기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가 있다가, 야, 그건 좀 이상한데 우리가 배울 때 말이야, 좌우를 나타내는 수직선부터 먼저 배우지 않았니?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먼저 쓰고 위아래를 나중에 쓰는 게 어떨까 해서, 다른 친구는, 야, B는 A라는 점이 말이지, 좌우로 오른쪽으로 두 칸 갔잖아. 이걸 먼저 쓰자, 제발. 그리고 위로 세 칸 갔으니까 원점 출발, 오른쪽 두 칸 가고 하나, 둘, 세 칸 갔으니까 이렇게 쓰지 않을래? 이렇게 주장하는 양 세력이 생겨서 서로 토론을 하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 위로 올라가는 걸 먼저 세 칸을 먼저 쓰고 다시 세 칸에서 하나, 둘, 두 칸, 즉 원점을 출발하는 건 둘 다 의견의 일치를 받고요. 서로, 야, 출발점은 여기 기준이 되는 점 기준에서 출발해야지, 원점에서 출발해야지, 다 동의했고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야, 위로 간 거 먼저 하고 오른쪽 가야지. 어떤 친구는 오른쪽 먼저 가고 위로 가야지. 싸우다가 우리가 좌우로 가는 거 먼저 배웠으니까 좌우로 가는 좌우를 담당하는 X축부터 먼저 쓰지 뭐. 그 다음에 위로 아래로 가는 Y축 쓰자. 이렇게 약속을 해서 우리가 현재 배우고 있는 최종 좌표는 어떤 점이 P가 있다면 2와 3이라고 한다면, 요거는 2라는 것은 뜻이 X축, 즉 X축 뭐예요? 좌우 기준으로 먼저 쓴다고요. 플러스 2니까 오른쪽으로 두 칸이에요. 얘를 먼저 쓰겠어요.
이런 뜻이 되겠고요. 3이라는 건 말이죠. Y축을 나타내는데 플러스 3이니까 상하 중에서 상, 즉 위가 되겠고요. 위로 3칸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좌우와 상하로 되는 것을 이제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는데요. 좌표 평면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고요. 이제 좌표 평면에서 아까는 위치가 파리가 어디 있니 하면은 좌우 있거나 상하 있거나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왼쪽 오른쪽 중에 어느 쪽에 있니 그 다음에 위아래 어느 쪽에 있니를 다 얘기해야 되니까 싸우다가 좌우부터 얘기하고 상하를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축으로 말하면 X 먼저 얘기하고 Y 얘기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어떤 좌표, 이 점의 좌표 2와 3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면 2는 말이지 오른쪽 2칸, 3은 위쪽 3칸 해서 요 점을 딱 찍게 되었고요. 그 항상 전제는 원점을 기준으로 출발한다. 이런 내용을 잘 익혀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흘러온 스토리를 잘 이해가 되신다면 이 부분이 엄청 쉬워질 거고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이제 혼란에 빠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 영상을 잘 보시고 쉽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려운 말로 부를 때는 야 X 오른쪽 2칸 왼쪽으로 몇 칸 갔니 이걸 물어보는데 X 좌표로 부르기로 했고요. 얘를 Y 좌표로 부르기로 해서 이제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니 하면 오른쪽 왼쪽 몇 칸, 상하 몇 칸 쉬운 말이고요. 어려운 말로는 X좌표 뭐 Y좌표 뭐 이렇게 약속을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숫자가 두 개, 그러니까 2와 3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묶여 있죠. 괄호로. 요게 한 쌍이 되겠죠. 2와 3을 한 쌍으로 묶어 놓은 거예요. 요걸 다른 말로, 어려운 말로는 순서쌍이라고 그냥 이름을 붙여놨고요. 왜 순서쌍이란 말이 붙었느냐. 쌍이란 건 한 쌍을 말하죠. 2와 3을 묶어 놨으니까 쌍이 되는데 순서에 맞춰서, 즉 2는 X, 3은 Y, 2는 오른쪽, 3은 위쪽 이렇게 순서에 맞춰서 쌍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순서쌍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3과 4라는 순서쌍이 있다면 이 점은 오른쪽으로 3칸 X좌표, 위쪽으로 4칸 Y좌표 이거의 순서쌍이고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오른쪽 3칸, 위쪽 4칸에서 여기 점이 찍히게 되겠습니다. 이제 순서쌍이 왜 우리가 배우는 좌표에 나와 있는지 알겠죠? 만약에 이 순서쌍이 없다면 어떤 사람은 Y 먼저 쓰고 X 쓰고 어떤 사람은 X 먼저 쓰고 Y 쓰고 사람마다 다 달라지면 수학적으로 우리가 정확한 약속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여러 가지 이런 견해도 있고 저런 견해도 있지만 이렇게 쓰자. 동의할 수 있겠니? 해서 반 친구들이 투표한 다음에 야 그래 요거 먼저 배웠으니까 X 먼저 쓰고 우리가 순서상을 이렇게 써놓으면 요거는 X라고 생각하자, 요거는 Y라고 생각하자, 왼쪽 오른쪽이라고 생각하자, 위쪽 아래라고 생각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연습을 더 해보면 이제는 선생님 파리가 여기 이쪽 파트에만 있진 않잖아요. 파리가 계속 날아다니잖아요. 그래 날아가서 여기로 왔습니다. 파리에 생긴 약간 이상하지만 파리가 여기 왔다 치고요. 얘는 원점 기준으로 왼쪽으로 2칸을 갔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2칸을 왔어요. 이 녀석은 좌표를 쓴다면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파리는 이제 B점으로 왔는데 마이너스 2라는 좌표에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고 쉽게 설명한다면 마이너스 2가 뭐예요 하면은 왼쪽 오른쪽 중에서 마이너스니까 왼쪽이고요. 2니까 2칸 왔습니다. 이런 뜻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쪽 아래쪽은요 하니까 위쪽으로 2칸 올라갔네요. 그래서 하나, 2칸 왼쪽으로 왔다가 하나, 2칸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어려운 말로는 X좌표 얼마야?
마이너스 2입니다. y좌표 얼마야? 2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 있게 되겠습니다. 그게 어렵지 않죠? 다시 이제 파리채를 들고서 저 파리를 잡으려고 했더니 파리가 이제 다이빙을 하기 시작합니다. 파리가 날아서 여기에 딱 와 있습니다. 파리가 현재 C 지점에 와 있고요. 파리채를 들고 따라갔는데 위치를 보니까 원점에서 왼쪽으로 한 칸이 와서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이렇게 가서 다시 밑으로 한 칸이라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C점의 좌표를 물어보면요. 왼쪽으로 한 칸, 아래로 한 칸,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 X좌표가 마이너스 1, Y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 해석을 해보면, X가 마이너스네.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으로 한 칸. 내려왔군요. 왼쪽으로 갔군요. Y가 마이너스 1이면 위, 아래 중에서 아래쪽으로 한 칸 내려갔군요 해서 요점에 파리가 현재 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리가 저기 있군 하고 다시 파리를 잡으러 갔는데 이제 파리가 또 날아서 이쪽으로 와 있습니다. 이제 파리는 원점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2칸, 아래로 3칸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되겠고요. 이 점의 좌표를 D라고 붙여주면 오른쪽으로 2칸, 왼쪽으로 3칸, 아래로 3칸 이렇게 와 있고요. 2는 X좌표, 마이너스 3은 Y좌표가 되겠고 오른쪽으로 원점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2칸, 아래로 3칸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일단 출발점을 잘 못 찾는 겁니다. 출발점은 항상 어디라고요? 원점입니다. 기준하는 원점이 항상 출발점입니다. 이 좌표를 계산할 때 항상 출발점 어디라고요? 원점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친구들은 막 이 점에서 막 출발하고 그럽니다. 항상 원점에서 출발한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갈 때는 2칸 이렇게 가면 되고요. 아래로는 이렇게 내려오면 됩니다. 위로 가면 올라가면 되고요. 오른쪽이면 이쪽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까 좌우를 움직이는 수직선하고 상하를 움직이는 수직선하고 달리 이렇게 좌우 상하를 다 움직이는 넓은 공간으로 펼쳐 놓으니까 우리가 지도에서처럼 어떤 땅들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여기 4개로 나눠진 4개의 한 조각 그러니까 피자로 치면 4조각의 어떤 평면이 나타나죠. 그런데 얘네들은 땅이긴 땅인데 우리가 그냥 있으려니까 파리가 여기에서 여기로 왔어. 여기에서 여기로 왔어. 여기에서 여기로 왔어. 오른쪽 위잖아. 왼쪽 위잖아. 여기는 말이지. 여기 기준으로 왼쪽 아래잖아. 여기는 오른쪽 아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야, 그러면 저것도 수학적으로 숫자로 표시를 하는 게 어때? 우리가 너무 말이 길잖아. 오른쪽 위, 왼쪽 위, 오른쪽,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이렇게 너무 하는 건 너무 수학적이지 않지 않니? 그렇게 해서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파리의 움직임을 따라서 야, 여기는 오른쪽 위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생각하기 편한 여기가 1/4분면이라고 얘기하면 되겠네. 4개의 분리된 면 중에서 4개의 분리된 면 중에서 첫 번째 건에 1/4분면이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고요. 여기는 파리가 일로 왔으니까 2/4분면이네 이름을 붙여놨고요. 파리가 이쪽으로 움직였지 3/4분면이네 이름을 붙여놨고요. 4/4분면이네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의 특징을 보니까 1/4분면은 오른쪽으로 가니까 x도 플러스, 위로 가니까 y도 플러스해서 이쪽은 말이지 x도 플러스 y도 플러스야. 부호로 따지면 오른쪽 위야 이렇게 되겠고요. 1/4분면의 특징. 2/4분면은 말이지 원점 기준으로 해서 왼쪽이잖아. x는 왼쪽으로 하면 마이너스지. 위로 갔네. y는 플러스지 해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2/4분면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x는 마이너스, y는 플러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 3/4분면의 특징을 보면 여기에서 이 점 어느 점으로 가려면 원점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가니까 x가 마이너스, 밑으로 가니까 y도 마이너스해서 3/4분면의 특징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당연한 결과로 여기에 있다고 치면 4, 4분면에서는 x가 오른쪽으로 왔으니까 플러스 어딜 기준으로요? 원점 기준으로요. 원점이 오른쪽 왔으니까 플러스 다시 이쪽으로 왔다가 내려왔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4, 4분면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직선 위에 점과 좌표, 좌표 평면 위에 점의 좌표, 4분면까지의 개념을 이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